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KBS, MBC의 역사상 최악의 보도들을 역사상 최악은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방송장악 이후의 최악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MBC면 더 심하겠죠. 네, 오늘 MBC 사례인데 MBC는 워스트 5선을 뽑는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0개 나올 수 있다. 근데 5선만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 사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KBS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KBS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오면은 조금 몸을 사렸기 때문에. 또 눈치를.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BS는 기자들이 내부에 남아 있어서 항거를 했어요. MBC는 내부에 제작 부서에 남아 있질 않잖아요. 항거 하시는 기자들이. 그죠. 시용 기자들이 네. 다 들어가 있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KBS는 이렇게 항거를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내린 굉장히 왜곡된 지시, 잘못된 부당한 보도 지시가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지킨 상태에서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보도입니다라는 그 보도 지침의 그 어떤 과정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악의 보도, 최악의 사태로 뽑히는 반면에 MBC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보도로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대로 다 이렇게 최악의 보도로 꼽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했군요. 네, 특히 MBC는 참사 당일 오전 11시 1분 최초로 보도를 한 방송사입니다. MBN이 먼저 했다고 MBC가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MBN보다 한 10초 정도 느리게 했어요. 동시에 쳤다. 네, 11시 1분에. 네. 자막 타자가 네. 네. 의지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KBS는 11시 24분경에 가장 늦게 했는데 그게 더 웃긴 거다. 네,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왜냐면은 MBC는 11시 1분에 최초로 보도를 내고요. 11시 24분경에 정정했어요. 그나마 낫네요. 근데 KBS는 다른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정을 할 때 보도를 해버린 거죠. 전원구조 오보를. 그래서 그게 더 웃기다. 그래서 MBC가 사실 더 나쁜 건 전원구조 오보가 처음 나갈 때 말이죠. 목포 MBC 기자들이 이거 오보라고 항의를 했어요. 보도 나가면 안 된다. 네, 근데 짓밟으시고 보도를 냈다는 점. 그리고 역시 KBS처럼 오후 1시경까지 325명 전원구조 등 역시 계속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정정하고도 계속 오보를 낸 거예요. 업체, 언딘 같은 업체들이 있었죠. 이런 구조 당국의 말만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유가족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항의를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MBC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보도들. 이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가끔 나오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은 그냥 모조리 다 역사에 기록할 만한 문제적 보도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에 MBC의 모든 보도들이 특히 심각한데 혹시 보험금 보도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게 MBC였어요? 네, MBC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저녁에 밤 11시쯤에 진짜 미친놈들. 네, 사망자가 1억 정도다.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도를 했던.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월호 참사 당일 밤 그 10시경이면은 이제 막 배가 다 가라앉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죠. 네. 도대체 해경이 왜 그러니까 해경이 굉장히 뻥을 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해경이 뻥을 쳤다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런 거였습니다. 보험금 보도, MBC 보험금 보도가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엄청나게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2014년 5월 7일에 뉴스데스크의 데스크 리포트라는 코너에서 박상우, 당시에는 전국부장이었습니다. 네, 전국부장이었는데 이분이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제목의 보도를. 저거 유명하죠. 네, 이때 당시에 민간 잠수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구조작전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왜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고 글을 바다로 떠민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유가족을
유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죠.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이분 지금 뭐 하시나요? 이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 시사 제작 부장이에요. 네. 그럴 수가 있나 진짜. 네. 이건. 시사 제작 부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PD 수첩 이런 데는 안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간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뭐 이 보도에서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 쓰촨 대지진 피해자들,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은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을 지녔었다. 근데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왜 그러냐? 뭐 이런 겁니다. 저 보도는 정말 들을 때마다 계속 화가 네. 정말 너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MBC가 이때부터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MBC가 이제 확 떴죠. 사람들의. 아, 저건 진짜 네, 야, 아니다. 쟤네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갑자기 최근으로 넘어올게요. 네, 그 중간에도 많은 보도가 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MBC가 또 한 번 떴습니다. 그 중간에 살짝 잊혀졌다가 역시 네. 이러면서 네, 12월 한 달간 이런 보도가 8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JTBC가 보도한 최순실 PC는 가짜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12월. 아니 놀라운 거는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이때 12월 초에 이미. 근데 12월 한 달 내내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조작 가능성이 있다. JTBC가 무단 반출로 훔쳐 나왔다. 사실은 태블릿 PC가 2대라더라. 네. 온갖 카더라를 네. 지금. 근데 2대라더라는 더 웃긴 거는 장시호 씨가 나중에 두 번째 PC를 검찰이 줘버려요. 그래서 검찰이 야 이제 2대인데? 그래가지고 MBC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네, 아무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조작, 아까 말씀드린 무단 반출 뭐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보도를 계속 8건을 반복적으로 냈던.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민원연만 주목했죠. 네, 아무튼간에 확대 재생산했어.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내용도 있네요. MBC가 이 PC가 가짜라는 보도를 내면서 근거로 된 게 최순실이 본인 PC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놓고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증폭되면서 특검도 의혹을 풀기 위해 핵심 물증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역시 가장 네.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MBC는 최순실을 믿었던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믿을 수는 있지. 네. 사실이기 바라면서 귀여운 보도. 네. 자, 박근혜가 파면이 결정된 3월 10일 날에는 어떤 보도를 냈느냐. 이것도 엄청 유명했습니다. 일단 이 보도가 시작될 때 MBC의 화면이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화면이. 심상치 네. 않아. 이때 이렇게 태극기로 가득 찬 보도가 한 10분여 계속 나왔어요. 이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태극기 집회 새바람. 네? 이게 파면된 날이에요. 놀랍게도 파면된 날. 어떤 보도냐면은 누적 참가자 1,500만 명. 보수 세력을 광장으로 이끈 원동력. 태극기의 물결은 비록 대통령의 퇴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파면도 아니야. 퇴진이래.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도 계속됐습니다. 보수 세력을 광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19번에 걸쳐 펄럭였던 태극기의 물결은 대통령 퇴진을 막지 못했지만 보수권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거 뭐라고 보고서 썼어? 진짜 멍해지는다. 네. 파면된 날 태극기 집회를 찬양한 보도를 냈습니다. 이날 태극기 집회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죠? 폭력과 네, 사망자 발생했어요. 네, 그런 날인데 아무튼간에 MBC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이날은 알고 다음에 고영주 방문지 이사장을 막 찾아가가지고 MBC가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영주 이사장이 지금은 적자가 아닌가요? 지금은 적자가 아니죠. 근데 시청률이나 뭐나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국민 신뢰는 훨씬 올라갔잖아요. 국민 신뢰가 올라갔다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 최근에 제가 탈곡해서 소개해드렸던 MBC가 방송에서 대놓고 뉴스에서 대놓고 건국절을 강요한 보도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정통성으로 명시되어 있는 1919년 임시정부를 1919년 건국설이라고 표기를 하고 앵커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때 이제 도종환 후보자 때문에 이 보도를 낸 건데 도종환 후보자는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난 것처럼. 그러면서 1948년 8월 건국절은 부정하고 있다.
대단한 보도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런 도종환 후보자 같은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거를 지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종북 좌파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도종환 문화체육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 후보자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말합니다. 도 후보자는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각종 연설 때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도 1919년 건국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좌파들은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요. 그 북한의 핵심 인물들을 다 우리가 건국 인사를 하겠다는 게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민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받은 시점은 1948년입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MBC 보도들은 전반적으로 들으면 약간 충격이 좀 있어서 네. 그 여운 때문에 보고서를 쓰기가 힘든. 네. 샌드백을 좀 갖다 놔야 네. 이거 대단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네, 막 노무현, 김대중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찬성했다. 놀라운 사실은 두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왜냐면 건국절 논란이 나온 게 이명박 정부 이후예요. 1900일에 2008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뉴라이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전에는 뭐 건국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죠. 네, 왜냐면은 그 전에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 근데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 단독 임시정부가 아니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단독 선거를 했죠. 그때는 뭐 정부 수립 또는 건국을 혼용해서 썼어요. 네, 그냥 그런 의미로 썼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따로 기념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냥 그때는 정부 수립 또는 건국 이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1945년 8월 15일이야말로 광복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통성은 1919년 임시정부에 있다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누구도 논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걸 논란으로 만든 거거든요, 뉴라이트가. 아하. 네, MBC는 그런데 헌법을 부정한 보도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제 도종환 후보자의 역사인식의 논란이라면서 이런 보도를 낸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논란인지 난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거는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에서 건국절에 건도 안 나왔어요. 네? 아예 질의가 나오질 않았다고. MBC가 보기에 그게 논란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논란인 것처럼 보도를 그 자리에 있는 의원 중에 아무도 건국절을 않았는데. 질의를 하진 않았어요. MBC가 너무 건국절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건 수가 없는 거지. 건 수가 없는데 도종환 후보자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에서 도종환 후보자 발언을 따요. 도종환 후보자가 건국절을 비판하고 1919년 임시정부야말로 우리의 정통성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게 청문회에서 안 나오니까 엄청 과거 걸 따오는 거야. 막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자기네가 좋은데. 그거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도를 짜놓은 거지. 그치. 네. 근데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근데 내보내야 돼. 그 장면이 안 나왔는데. 네. 야, 팟캐스트 이렇게는 안 만든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지금 후딱 지나간 벌써 5개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근 사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옛날로 넘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아무튼간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끝내는데. 네. MBC는 말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네. 맞아요. 화가 나네 진짜. 이게 막 되게 막 교묘하고 막 뭔가 그러니까 막 수치를 장난친다던가 막 아주 약간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짜증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네. 대놓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왜곡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문제야. 그냥. 뭐 그렇죠. 고영주 이사장 같은 그런 느낌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 좋은 합리적인 방식의 합리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좀 교묘하고 굉장히 막 찾아봐야 돼. 네.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최저임금 올라가면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계산하는데 그 사이에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막 무슨 수당을 더해서 이런 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교미와 왜곡은 우리가 보고서 쓰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논리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막 가끔 가다가는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막 찾아야 되고 아무튼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보도는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요거다. 요거 오늘 보고서 쓰겠네. 근데 이게 더 짜증나고 더 맞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쓰면서 이걸 써야 돼? 일단 이거부터 이거에 대한 논리가 사실 뭐랄까 이성적으로 참 만들기가 참 어렵죠. 대놓고 그냥. 네. 내가 살면서 이걸 이성적으로 비판해야 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딱 보면 한 5초 멍해지는 보도. 네, MBC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맨날 말하죠. 네, 저만 해도 이거 근데 이 고쳤을 수 있나? MBC만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방송을 하나 남기고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최근에 약간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근데 저만 해도 MBC를 고쳤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안 하진 않거든요. 물론 고쳤어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 박성재 기자께서 MBC 해직 기자입니다. 이 박성재 기자는 사실 해직된 게 되게 황당하고 좀 억울해요. 어떤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체증을 하잖아요. 원래 체증도 하면 안 돼요. 사측이 노조가 활동하는 거를. MBC 사측이 체증을 했는데 박성재 기자가 노조 집행부 옆에 그냥 서 있었어. 집행부가 아니에요, 이분은. 노조 조합원이야. 그래서 잘렸어요. 옆에 서 있어서.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최승호 PD도 그렇게 네. 네. 또 정신이 막. MBC 그런 데예요. 정말 리액션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냥 평소에 싫었는데 거기 마침 거기 있었어. 관계자. 이렇게. 이게 평소에 싫긴 했겠지. 평소에 싫긴 한데 그냥 서 있는 거야.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덤덤해요. 이분이 자기 옛날에 잘릴 당시에 얘기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발언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되게 덤덤하게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막 이용마 기자, 뭐 강지웅 당시 이제 사무처장인가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당시에 되게 멋있게 막 싸우다 잘렸단 말이에요. 네. 옆에 서 있다가 저는 저렇게 싸우다 잘린 건 아니고요. 저분들 옆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해고를 통보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자백이나 이런 영화들 시사회 하면 오시는데 되게 뻘쭘해하세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데 서 있기 좀 그런데 아무튼 재밌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MBC 망해도 상관없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인데 왜냐면은 첫 시작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MBC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이 엄청 많은 회사라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전 국민이 안 봐도 망하진 않아요. 네. 서울에만 해도 상암동 본사 4억, 여의도 9사억, 여의도 9사억이 아직 안 팔렸어요. MBC 소유예요. 일산 드림센터 등 3곳의 대형 건물과 크고 작은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계열사가 금싸라기 땅에 모두 단독 사옥을 소유하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엄청 부자예요. 네. 건물이 19개나 돼. 네. 그리고 MBC가 소유 중인 뭐 드라마 찍느라 필요한 이런 부지들 있잖아요. 문화동산 이런 게 있대요. 양주 문화동산 이런 게 수만 평이래요. 그리고 57년 동안 만들어온 각종 콘텐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무한도전 이런 것만 해도 이런 게 이제 유무형의 자산들이죠. 다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자산 가치가 10조 원이 거뜬히 넘는답니다. 야 부자네. 네,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안 들어와서 적자가 막 발생해도 프로그램 막 싸구려로 만들거나 지금까지 가진 컨텐츠들 팔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사업하면은 직원들 월급은 기본으로 줄 수 있대요. 부동산 사업만 굴려도. 네. 부러워. 그래서 심지어는 김장겸 사장이 하도 사람들이 TV를 안 보잖아요. MBC를. 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여의도 9사옥을 개발하고 있대요. 이건 네. 제대로 만들 생각이 전혀 네, 없고 그런 국리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벌 국리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인데? 네. 방송국이 아니고? 자, 근데 MBC는 공영방송이죠. MBC가 그렇게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국민 세금이 투여된 겁니다. 네. 그래서 MBC는 원래 공영방송이라서 그 모든 자산들이 국민의 재산이라는 거죠. 원래는 박성재 기자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전부 김장겸, 박상우, 고영주 이런 태극기 세력한테 넘어가서 그 10조 원이 넘는 부동산과 유무형의 자산이 누구의 자산이 되냐? 태극기 세력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네. 너무 불안하네요. 안 돼. 네. 이미 자산이긴 함. 이거는 근데 정말 좋은 MBC가 망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에게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아니 그 사실이죠. 예. 우리 세금으로? 네, 우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데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그냥 우리 거 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데 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게 된다? 극우 보수 세력의 자산이 되어버린다. 태극기 세력 같은. 네, 이렇게 되면은 버릴 수가 없게 되죠. 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도의적으로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더더욱. 아직은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고쳤을 필요를 못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언론 많아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거였던 거를 버려서 없어지면 뭐 그래요. 없어진다 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과 달리 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우 보수 세력의 자산이 되고 심지어 이게 그냥 자산이 아니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동시에 이거는 선동이 가능한 언론이에요. 언론. 마르지 않는 셈이죠. 거기서 계속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미디어 탈곡기뿐만 아니라 저 뉴스바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치 세력, 극우 보수 정치 세력, 그리고 태극기 세력과 같은 이 시민사회계의 극우 보수 세력, 그리고 조중동 MBC, 이게 삼각 사이클 관계예요. 극우 보수 세력의 어떤 논리와 선동이 그 삼각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그게 유포가 돼요. 그죠. 번갈아 가면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종편을 많이 안 보고 MBC를 많이 안 보고 뭐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논리가 그 구조 속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 보통 포털로 보잖아요. 모바일로. 그럼 이렇게 상단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 봐요, 사람들이. 안 이게 보는 굉장히 것 같지만. 위험한 게요. 많은 시민들한테 봐서 그런 논리가 먹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근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솔직히 요새 MBC 조선일보가 말한 거 누가 믿니? 이런 식으로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삼각 사이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논리가 굉장한 힘을 지니는 게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쓴단 말이죠. 정치 세력화한다고요, 그걸로. 그리고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이렇게 뭐랄까 공식력 있는 TV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고 막 이게 반복이 되면 내가 잘못 생각하나? 내가 좀 틀렸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아무리 판매 부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뻑하면 조선일보 인용하고 뻑하면 MBC 인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치 권력에서 사실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정치 권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용하는 논리는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위기가 한번 발생한다. 개혁 세력한테 또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한테 그런 시기가 오면은 이런 조중동과 MBC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죠.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뭐 조선일보야 사기업이라 치자고요. 네. MBC는 원래 우리의 것인데 지금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박성재 기자의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돌마고 그 붉은 파티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민원연이 함께 하고 있는 KBS MBC 시민행동,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또 7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 이붕우 탄신이 내려는 KBS MBC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어요. 여기 유명한 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속속 섭외 소식이 들어오는데 국회 제1세미나실, 여기 국회 제1세미나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입니다. 우리 시민분들 또 민원연 회원분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중 MBC 김민식 PD. 정철훈 그 미디어오늘 기자가 쓴 손석희 저널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이 1980년대, 1987년, 86년 이때 신군부 시절에 부역 언론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손석희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진행을 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제 막 그 열사 분신 막 이런 그 사건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떤 이 쓰라린 어떤 그 자괴감을 손석희 선배가 가지고 있었고, MBC는 안 봤나 공수면 충분 시청자 외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사실 뭐 우리가 MBC가 필요해? TBS, 한겨레 TV, 뭐 JTBC 다 있는데 우리 MBC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MBC, KBS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MBC에 이 많은 PD와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100명의 손석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MBC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이때. 12월 초에 이미. 근데 12월 한 달 내내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조작 가능성이 있다. JTBC가 무단 반출로 훔쳐 나왔다. 사실은 태블릿 PC가 2대라더라. 네. 온갖 카더라를 지금. 네. 근데 2대라더라는 더 웃긴 거는 장시호 씨가 나중에 두 번째 PC를 검찰이 줘버려요. 그래서 검찰이 야 이제 2대인데? 그래가지고 MBC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아무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조작, 아까 말씀드린 무단 반출 뭐 몇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보도를 계속 8건을 반복적으로 냈던.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민원연만 주목했죠. 네, 아무튼간에 확대 재생산했어. 네,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내용도 있네요. MBC가 이 PC가 가짜라는 보도를 내면서 근거로 된 게 최순실이 본인 PC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놓고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증폭되면서 특검도 의혹을 풀기 위해 핵심 물증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역시 가장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러니까 MBC는 최순실을 믿었던 거예요. 네. 같은 편이니까 믿을 수는 있지. 네. 사실 이게 바라면서 귀여운 보도. 자, 박근혜가 파면이 결정된 3월 10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MBC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보도들. 이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가끔 나오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은 그냥 모조리 다 역사에 기록할 만한 문제적 보도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에 MBC의 모든 보도들이 특히 심각한데 혹시 보험금 보도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게 MBC였어요? 네, MBC가 세월호 참사 당일날 저녁에 밤 11시쯤에 진짜 미친놈들. 네, 사망자가 1억 정도다.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도를 했던.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월호 참사 당일 밤 10시경이면은 이제 막 배가 다 가라앉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죠. 네. 도대체 해경이 왜 그러니까 해경이 굉장히 뻥을 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해경이 뻥을 쳤다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런 거였습니다. 뭐 보험금 보도, MBC 보험금 보도가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엄청나게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2014년 5월 7일에 뉴스데스크의 데스크 리포트라는 코너에서 박상우, 당시에는 전국부장이었습니다. 네, 전국부장이었는데 이분이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제목의 보도. 야, 저거 유명하죠. 네, 이때 당시에 민간잠수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구조작전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KBS, MBC의 역사상 최악의 보도들을 역사상 최악은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방송장악 이후의 최악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MBC면 더 심하겠죠. 네, 오늘 MBC 사례인데 MBC는 워스트 5선을 뽑는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0개 나올 수 있다. 근데 5선만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 사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KBS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KBS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오면은 조금 몸을 사렸기 때문에. 또 눈치를.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BS는 기자들이 내부에 남아 있어서 한거를 했어요. MBC는 내부에 제작 부서에 남아 있질 않잖아요. 한거 하시는 기자들이. 그죠. 시용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KBS는 이렇게 한거를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내린 굉장히 왜곡된 지시, 잘못된 부당한 보도 지시가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지킨 상태에서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보도입니다라는 그 보도 지침의
어떤 과정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악의 보도, 최악의 사태로 뽑히는 반면에 MBC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보도로 왜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고 글을 바다로 떠민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유가족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죠.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이분 지금 뭐 하시나요? 이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지금 시사제작 부장이에요. 네. 그럴 수가 있나 진짜. 네. 시사제작 부장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PD조차 이런 데는 안 드는 거예요. 네, 아무튼간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뭐 이 보도에서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 쓰촨 대지진 피해자들,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비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은 놀라울 정도의 평정심을 지녔었다. 근데 우리 세월호 유가족은 왜 그러냐? 뭐 이런 겁니다. 저거 보도는 정말 들을 때마다 계속 화가 정말 너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MBC가 이때부터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MBC가 이제 확 떴죠. 사람들의. 저건 진짜. 네, 야, 아니다. 쟤네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갑자기 최근으로 넘어올게요. 네. 그 중간에도 많은 보도가 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MBC가 또 한 번 떴습니다. 그 중간에 살짝 잊혀졌다가 역시 네. 이러면서 네, 12월 한 단가 이런 보도가 8건데 이게 뭐냐면 JTBC가 보도한 최순실 PC는 가짜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12월. 아니 놀라운 거는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대로 다 이렇게 최악의 보도로 꼽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했군요. 네, 특히 MBC는 참사 당일 오전 11시 1분 최초로 보도를 한 방송사입니다. MBN이 먼저 했다고 MBC가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 MBN보다 한 10초 정도 느리게 했어요. 동시에 쳤다. 네, 11시 1분에. 네. 자막 타자가 늦었다. 네. 의지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KBS는 11시 24분경에 가장 늦게 했는데 그게 더 웃긴 거다. 네,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왜냐면은 MBC는 11시 1분에 최초로 보도를 내고요. 11시 24분경에 정정했어요. 그나마 낫네요. 근데 KBS는 다른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정을 할 때 보도를 해버린 거죠. 전원구조 오보를. 그래서 그게 더 웃기다. 그래서 MBC가 사실 더 나쁜 건 전원구조 오보가 처음 나갈 때 말이죠. 목포 MBC 기자들이 이거 오보라고 항의를 했어요. 보도 나가면 안 된다. 네, 근데 짓밟으시고 보도를 냈다는 점. 그리고 역시 KBS처럼 오후 1시경까지 325명 전원구조 등 역시 계속해서 오보를 냈습니다. 정정하고도 계속 오보를 낸 거예요. 업체, 언딘 같은 업체들이 있었죠. 이런 구조 당국의 말만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유가족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항의를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